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전시춘자 핵심체크노동법 제16 개정판 2회도 90페이지의 제2절 임금지급의 보장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보겠습니다. 150챕터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제43조 임금지급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이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통화 지급의 원칙 실질적인 임금 보장 방가루 1번의 원칙은 강제 통용력 있는 화폐, 한국은행권 주화, 즉 통화로 지급 동그라미 1번의 현물, 외화, 주식, 어음, 수표 지급의 금지 동그라미 2번의 은행구자, 자기업 수표, 보증 수표는 가능 방가루 2번의 예외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1번의 법령에 의한 예외 선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함지에서 통화하는 통화로 지급 동그라미 2번에 단체 협약에 의한 예외 단체 협약상의 추석 상여금의 현물 지급 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예외는 인정 안 돼. 직접 지급의 원칙 중간 착취의 배제 방거래 원칙 직업중개인, 친권자, 채권자, 대리수령 금지 동그라미 2번에 사자에게 지급하는 것 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근로자 명의의 요금을 계좌에서 임금은 가능 방가루 2번의 예외 금기법상으로는 예외 규정이 없음 동그라미 1번에 선언법에 의한 예외 선언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그 밖의 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의 예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4호에 의한 예외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압류 허용 방금 3번에 임금채권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동조 위반이다. 임금채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권의 양수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번에 사용자의 임금지급 사무의 위임 동조 위반이 아니다. 91페이지 3번의 전액지급의 원칙 강제노동의 금지 방가루 1번의 원칙 동그라미 1번의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 동그라미 2번의 불취로분에 대한 임금 공제 지각조퇴 결근 파업 중의 임금 공제는 가능 동그라미 3번의 갑을 미리 지불된 것이므로 그 공제는 전액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에 근로자가 스스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권리포기나 사전에 부재소 특약은 무효이다. 퇴직금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가임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타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방가루 2번의 예외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1번의 법령에 의한 예외 갑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국민저축금 등 동그라미 2번에 단체 협약에 의한 예외 체크오프 조항, 소비조합, 구매대금 및 식대공제 방가루 3번에 과언합된 임금의 정산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일치하는 만큼 합리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영역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에 반환 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4번에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의 원칙, 근로자의 생활안전, 반거래번 원칙,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지급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반거래번의 예외, 동그라미 1번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에 준하는 것, 동그라미 2번에 퇴직금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정군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음료수당, 상여금. 5번에 임금 체불의 원칙, 반거래번의 임금 체불의 요건, 동그라미 2번 임금 체불이란 전액 지급의 원칙 또는 정기금 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임금 지급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에 임금 체불의 경우 임금 지급일이 경과된 후에 체불된 임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말할 수 없다. 대판 92페이지 2번에 임금 체불의 임금 책임 주체 사업주와 사업경영 담당자 방금 3번의 책임 조각 사유 경영자로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추가할 수 없다. 대판 방금 4번에 법정 이자금 추가 지급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 6번의 위반에 대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이사 불발죄이다. 7번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오해 추심이 많은데요. 이거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상품 교환권은 현금과 지통 등으로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X.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양가로 2번에 취업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X.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양으로 3번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근로자 임금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대리 수령하는 것은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 4번에 미성년인 근로자의 친부모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X. 미성년자라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양가로 5번에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임금을 입금하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에 반한다. X. 근로자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은행 구좌를 입금하는 것은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번에 임금채권의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양가로 7번에 임금채권의 압류 시에도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X.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사용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8번에) 임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X. 직접 지급의 원칙과 정기 지급의 원칙은 단체협약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 9번에 단체협약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번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X. 10번에 사용자는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상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상기하는 것은 무방하다. 11번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유증채권과 상기할 수 없다. X. 왜 X냐면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기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취지에 비춰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2번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X. 12번도 X인데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번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X.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14번에 월급제는 매월 1회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봉제는 매년 1회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X. 연봉제라 하여 정기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의 계산은 연봉으로 하더라도 그 지급은 매달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5번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매 3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X.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농수당, 상여금은 정기지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16번에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 청구를 지급기에 한 도래한 일부터 포기하지 못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17번에 체불임금에 대한 지원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임금에 대한 지원이자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의 지원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체불하는 것은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물릴 수 있을 뿐이다. 18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체불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일 기준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본 것은 150제부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었고요. 그럼 151번은 연봉제와 임금 지급의 원칙 보겠습니다. 1번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무효. 방금 1번 연봉제의 경우에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번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번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성격은 부당이다. 방금 1번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해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자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번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기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고 보면 상당하다. OX 지문이 많은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1번에 연봉제란 임금 산출 방식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를 정하는 제도이다. X. 연봉제란 임금 산출 방식의 한 형태일 뿐이며 근로관계의 존속을 결정하는 제도는 아니다. 양가 1번은 성과를 중시하는 연봉제하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무 태도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양가 3번에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연차 휴가 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연차 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동그라미. 양가 4번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봉 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X.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양가 5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약정으로 유효하다. X.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약정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국어근로기준법 제34조 3항 전문 서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인과 부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양가로 6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가 수령한 금원은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X.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에 근로자는 같은 금액의 이익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양합 7번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X. 상계를 허용하고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 퇴직금을 상계하는 경우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본 것은 151번 연봉지와 임금 지급의 원칙이고요.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